요! 상시벽을 합니다. 센서 수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낭떠러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전쟁이 본격화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유를 하면서 증시가 좀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다들 좀 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관세 전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으로 구독자 5만 명이 모이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깜짝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기대해주세요. 2025년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관세 전쟁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 상호 관세를 9일에 발표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교역 관계 있는 185개국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5%, 중국은 다 합쳐서 125%, EU는 20%였죠. 전 세계 185개국이 최소 10%씩 상호 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들은 관세 유예가 되긴 했지만요. 계속 보자고요.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기에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혼란과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죠.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는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정부도 국가별로 협상 의사를 밝히며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의 요구 조건과 입장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국 중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는 우선 논의한다는 입장을 내보여서 한국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미국은 협상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미군 주둔 비용 등과 같이 비통상 이슈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국내 정치 상황이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8일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조선,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한꺼번에 논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요구를 미국이 더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한국 정부에서 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에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의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한국과 일본을 분명히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보아 동맹을 우대하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긴 하지만요. 무역 적자 폭이 큰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양보를 얻어내 협상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일종의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한국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7일에 미국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고요. 46%의 관세를 맞아버린 베트남도 부총리를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32%의 관세를 맞은 대만도 부총리격인 부행정원장이 미국으로 급파됐죠. 여튼 세계는 미국에 협상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이라면요. 정말 다행이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시작한 지 14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고 중국을 뺀 다른 나라에게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이유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국채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국채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며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하여 유예를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90일 뒤에는 국내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테니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유예가 아니라 완전한 철폐지만요. 문제는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하는 나라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과 EU죠. 우선 중국은 미국이 4월 3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도 4월 4일에 보복 조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34%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시켰죠. 그리고 16곳의 미국 기업은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놓아 물품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가금육, 수수와 관련된 미국 기업 6곳에도 수출 자격정지 조처를 단행했죠. 무엇보다도 중국은 히토르 7종에 대한 수출도 즉시 제한하면서 미국에 대해 보복하게 되었는데요. 미국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보복 조치에 대한 재보복으로 앞선 4월 3일 발표보다 더 높은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여 무려 104%의 추가 관세를 발효한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104%로 놓다 보니까 중국도 또 보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진짜 미친듯이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종전 34%에서 84%로 올리고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실드 AI, 시에라 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고요. 아메리칸 포토닉스, 노보텍, 에코다인 등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50%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 무역기구에 추가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니까 미국은 아예 중국만 때리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였는데요. 중국의
미국에게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나라에게는 관세 유예를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중국만 미국을 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나서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나서니 EU도 미국을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이후 EU는 4월 15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는 EU가 처음으로 보복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표결을 통하여 미국에 대해 보복하는 것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두, 오토바이, 미용 제품을 포함해 약 200억 유로, 하나로 3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 제품이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러면서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관세는 부당하고 양쪽 모델은 물론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고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원한다고 강조했죠. 현재 관세 조치로 인해서 그야말로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민주당 및 중도층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 측근들까지 크게 반발할 정도였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관세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4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된 손실이 일경 1900조 원입니다. 일경 1900조 원이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파를 주고 있는데요. 일경 1900조 원이면요. 2024년 미국의 GDP 대비 약 29.95%, 세계 2024년 GDP 대비 8.35% 수준입니다. 전 세계 GDP의 8.35%가 증발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증시가 올라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전부 다 회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데요.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곳곳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휴지 등 생필품부터 자동차, 아이폰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사재기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싼값에 구매하자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와 소비자 기술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를 정당하지 못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인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가계 연소득이 가구당 5,000달러, 한으로 740만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처음으로 자국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직면했다면서 정부가 정책 오류를 철회하면 경제가 상당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관세 정책을 주도로 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 담당 고문을 향해 욕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나바로는 진짜 멍청이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백히 틀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통하여 낙후된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관세 정책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에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관세 정책을 하면서 성공하는 건 아주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미국은 이전 2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이 아닙니다. 제조업을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처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가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은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1인당 GDP는 세계 6위입니다. 65,020달러인데요. 한국이 35,569달러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2배 안 되는 정도입니다.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데요. 엄청나게 소득이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의 사람들에게 제조업으로서 먹고 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총생산 비용, 그러니까 노동, 에너지, 부동산, 물류, 세금을 전부 다 포함한 총생산 비용이 중국의 5배, 베트남의 10배 정도로 비싸다고 하니까 가격 경쟁력 자체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제조업을 키운다는 것은 그냥 게임처럼 버튼 딱 누르고 수도 간에 전기 연결해주면 알아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인프라를 깔아줘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숙련공들도 키워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9년에 제조 고용이 정점을 찍은 이후 오늘날까지 탈산업화했기에 숙련공도 별로 없기도 하고 중국에 견줄만한 인프라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는데 4년 안에 이러한 인프라와 숙련공을 전부 다 만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 다음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넘어갈 것이라는 완벽한 보장이 없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살리기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설령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숙련공들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동아시아보다도 제조업 경쟁력이 부족하기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해요. 근데 그런 원자재나 부품을 받는 나라들 모두에게 다 관세를 매겨버렸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현실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현재 세계가 정말
정말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전세계의 반격, 이게 한국과 세계를 어디로 몰고 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